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 우리의 건강한 삶을 위해 무릎 관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염증 관리부터 시작하여 근테크까지 100세 관절을 위한 스마트한 비수술적 치료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발표는 건강조선 노경환 원장님의 강연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무릎은 왜 아픈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연골이 닳아서 뼈가 아프다는 오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연골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연골은 찢어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침묵의 조직이죠. 그렇다면 진짜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통증은 연골 주변의 활막, 지방체, 그리고 연골판이 자극받을 때 발생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자신의 무릎에 관절경을 삽입하여 통증 지도를 만들어 본 실험이 있습니다. 마취 없이 관절경으로 조직을 직접 자극하여 통증 강도를 기록했는데요. 그 결과 연골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으나 주변의 지방체와 활막은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아프다는 것은 이미 염증이 주변 조직으로 퍼졌다는 신호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방어막이자 경고등과 같습니다.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 반응으로 발열, 부종, 통증 등을 동반하죠. 문제는 이 염증이 악순환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연골 파편이 발생하면 활막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 활액, 즉 무릎의 물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는 마치 거친 마찰이 흙먼지를 일으키는 자갈밭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릎에 물이 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상적인 무릎에는 약 5cc 정도의 점성 있는 활액이 존재하여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염증이 발생하면 우리 몸은 나쁨균이나 파편들을 씻어내기 위해 활액을 콸콸 쏟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물이 과도하게 차면 내압이 상승하여 무릎이 뻣뻣해지고 구부리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주사기 속 액체의 색깔은 우리에게 많은 진실을 말해줍니다. 무릎에서 물을 뽑는 것은 단순히 진단 목적뿐만 아니라 무릎 내부 압력을 낮춰 통증을 줄이는 중요한 치료 과정이기도 합니다. 뽑힌 액체가 빨간 혈액이라면 외상이나 인대 파열을, 노란 고름이라면 세균 감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옅은 노란색의 삼출액은 퇴행성 관절염의 신호입니다. 무릎 치료의 핵심은 바로 염증 조절과 기능 보존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비수술적 주사요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골 주사, 즉 히알루론산 주사는 관절의 윤활 기능을 개선하고 통증을 완화하여 무릎에 윤활유를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PN 주사, 흔히 DNA 주사로 알려진 이것은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고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한 소염 효과를 지닌 스테로이드, 즉 뼈 주사는 급성염증과 강력한 통증을 억제하는 데 사용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연골 주사, 즉 히알루론산 주사는 마치 메마른 기계에 윤활유를 쳐주듯이 무릎 관절의 마찰을 줄이고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PN 주사는 연어 추출 DNA 성분을 이용하는데요. 이는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돕고 관절에게 점탄성을 보충하여 관절을 튼튼하게 메워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일명 뼈주사에 대해서는 오해와 진실이 많습니다. 진실은 스테로이드가 강력한 항염증제로 마치 소화기처럼 심한 통증과 부종을 즉각적으로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뼈주사는 무조건 나쁘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이는 남용할 때만 나쁜 것이며 의료진과 상의하여 연 3 내지 4회 이내로 제한적으로 사용할 경우 명약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골이 사라진 후에 찾아오는 고통 중 하나가 바로 골멍입니다. 연골이 닳아 뼈가 노출되고 그 뼈에 물이 스며든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걸을 때마다 뼈 속 깊은 곳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기 전 초기 염증 관리가 얼마나 필수적인지 우리는 이 교훈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체중 1kg이 줄어들면 무릎 하중은 무려 510kg을 감소하는 나비 효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비만은 체내 염증 반응을 높여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지를 걸을 때는 체중의 2 내지 3배, 계단을 내려갈 때는 체중의 5 내지 7배, 등산이나 경사로를 걸을 때는 체중의 10배 이상 하중이 무릎에 가해집니다. 체중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재테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근테크입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 저축이 노후 관절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은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흡수하는 천연 보호대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65세 이상 인구의 10 내지 30%가 근감소증을 겪고 있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관절이 맨몸으로 충격을 받게 되어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무릎 관절은 교량 상판, 허벅지 근육은 현수교 케이블, 골격은 교각 및 주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살리는 실전 운동과 영양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단, 통증이 심할 때는 운동을 쉬고 치료가 먼저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단순한 산책보다는 숨이 차고 땀이 나는 빠른 걷기나 인터벌 워킹을 추천합니다. 영양면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입니다. 우유, 계란, 고기 등을 통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100세 관절을 위한 로드맵을 3단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조기 진단입니다. 무릎이 붓거나 아프다면 참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적극적 치료입니다.
상태에 맞는 주사요법 등으로 급한 염증에 불을 끄고 통증을 조절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평생 관리입니다. 체중 감량과 꾸준한 근테크를 통해 무릎 보호막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00세 시대, 여러분의 무릎은 안녕하십니까? 통증 없이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것은 바로 지금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한 무릎 관절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